안녕하세요. 전미에 따라 무료출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벌써 9강을 맡고 있네요. 앞에 3강 오리엔테이션 개념 보고한 거 외에도 4강부터 실제로 PDF 파일 만들기를 시작해서 이렇게 무료 서체를 내려받고 판형을 정하고 글꼴과 스타일을 정하고 레이아웃을 정하고 또 컬러 부분 컬러 흑백을 결정하고 자동 목차도 2차례에 걸쳐서 설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요 앞에 부분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혹시 오늘 강의가 지금 처음 듣는 강의라면 오늘 강의 들어보시고 앞부분부터 지금 오늘이 9강입니다만은 그 앞부분부터 순서대로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제 강의는 앞으로도 이제 상당히 더 지속이 될 건데요. 똑같은 내용을 종이책으로도 출판하고 또 조금 고쳐서 전자책으로도 출판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요. 제가 24권을 무료 출판한 그 경험에다가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그 강의에서 그 간접 경험한 그 경험을 더해서 이렇게 새로 업그레이드한 교재로 점유에 따라 무료 출판 재개정판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로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끝까지 따라 하시면 누구든지 출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니 순서대로 차례대로 따라오시고 또 그냥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워드 파일을 켜서 손으로 그 외운 바를 복습하면서 같이 진도를 따라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삽입 부분을 할 건데요. 이 삽입에는 보면 사진, 그림 넣는 것도 그렇고요. 도형, 캡션, 페이지 번호, 기호, 각주 많습니다. 이 각각도 제가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전자책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워드에서 실습을 하고 또 다시 전자책으로 돌아와서 마무리하는 과정을 한 번에 하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도 이 부분은 2번으로 나눠서 유튜브 온라인 강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진과 도형, 캡션 삽입하는 부분까지만 할 거고 페이지 번호와 기호, 각주 삽입하는 부분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장평 조절이나 그룹핑 과정은 다음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부분까지가 자동 목차 설정하는 부분이었고요. 오늘은 삽입 부분입니다. 먼저 사진 삽입인데 MS 워드에서는 사진도 그림으로 인식합니다. 아마 한글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본문에 삽입하고자 할 때는 사진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이렇게 복사해서 삽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보다는 삽입해서 사진을 불러오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삽입 그림에서 불러오면 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불러다 놓고 나서 불러온 사진은 커서로 이동시키려고 해도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그럴 때는 이 아래 그림에서처럼 사진을 클릭하면 도구 모음이 이렇게 활성화되는데요. 그 도구 모음에서 이런 식으로 그림 도구가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요거는 사진을 클릭했을 때만 나타나요. 그래서 그림 도구 활성화되면 여기서 텍스트 줄 바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주로 위아래하고 정사각형하고 이 2가지를 많이 이용합니다. 위아래는 사진이 그림에서 여기 앞에 있는 설명 그림에서 보듯이 사진이 한 줄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좀 큰 사진 같은 경우에 이 위아래를 사용하면 좋고 정사각형은 줄 안에 사진 크기를 좀 작게 해서 넣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 줄에다 사진을 한 장이 아닌 2-3장을 넣거나 아니면은 본문 안에 사진을 넣거나 할 경우는 정사각형을 이용하면 되는데 저는 주로 이 2가지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아래를 선택한 경우에는 적당한 위치에다가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 그리고 엔터 백스페이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이 너무 크다 작다 할 때는 이게 그림 크기 조절은 그림을 눌렀을 때 내구퉁이에 나타나는 동그라미를 이용하면 가로 세로를 한꺼번에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MS 워드 파일을 열어서 작업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그림 아래에도 설명을 넣었으니 그 설명을 보시면서 본문 내용하고 대조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삽입한 후에는 이 텍스트 줄바꿈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이 텍스트 줄바꿈이 안 돼 있으면 움직이지도 않을 뿐더러 어떻게 요행이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그 다음에 뭐 그룹핑 하는 거나 캡션 삽입했을 때 그것도 하나로 묶지도 못합니다. 또 다시 작업해야 돼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겠지만 그 워드를 하실 때는 사진을 삽입하고 그게 도형을 삽입했을 때는 텍스트 줄바꿈 하는 것부터 습관화해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텍스트 줄바꿈은 여기도 말씀을 드렸죠. 텍스트 줄바꿈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하고 캡션을 삽입해도 하나로 묶지 못해서 또다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줄바꿈은 원칙으로는 도구 모임, 그림 도구 모임에서 이렇게 가능합니다만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 삽입한 그림을 선택한 후에 마우스를 우클릭해서 나타나는 거기에서 선택하면 더 빠릅니다. 굳이 작업하다가 이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위아래하고 정사각형 2가지 정도 하면 되고요. 이거는 제 3번째 그 가족 여행기인데 표지를 아들이 도와줬고 사진은 저희 가족이 모두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권에다가 이렇게 도움을 받은 그 내역을 넣었는데 이런 내역을 이렇게 표시를 할 때 이때는 도형을 이용하면 이렇게 사각형 박스를 이용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요. 이럴 때 사용하기 좋은 게 이 도형이다. 그래서 그림이나 도형이나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요 설명입니다. 그리고 삽입한 그림은 예쁘게 장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삽입하고 텍스트 줄바꿈해서 이렇게 놓은 후에 사진을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하면 이 그림 도구가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위에 한 줄로 그림 스타일이 나타나는데 이 아래 화살표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스타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진을 놓고 한 번씩 이렇게 눌러보시면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해봤을 때 그대로 하고 다음으로 이동을 하면 이 그림 파일을 이제 클릭을 떼고 다른 걸로 이동을 하면 그걸로 그냥 세팅이 됩니다. 근데 이걸 바꾸고 싶어 할 때는 마찬가지로 컨트롤 G 하셔서 되돌리기 하셔서 다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가지 이거는 제가 그 옥연정사 안동에 있는 옥연정사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그 새벽에 너무 예쁜 정말 예쁘게 핀 옥자마를 찍은 건데요. 이 사진 하나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장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 뒷부분에도 있지만 저는 요걸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냥 동그랗게 주변을 죽이는 건데요. 그리고 이런 것도 몇 가지 이용도 하고요. 또 이런 모양도 또 이쁜 것 같아서 이용을 합니다. 여기 요 모양도 하고요. 뒤로 한번 보셔요. 주변을 사각으로 하되 주변을 좀 흐리게 하는 거죠. 액자에다 넣었는데 액자가 2가지입니다. 이렇게 은색도 있고 이렇게 흰색으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가 좀 얇은 것도 있고요. 타원형으로 주변을 없앤 거고요. 이렇게 모양을 낸 그런 프레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다양한 여러 종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 정해서 반복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의견이었고요. 다음 도형 삽입으로 와보실게요. 그래서 도형은 앞에 그 판권에서 표시할 때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삽입 탭에서 삽입 도형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타원형 도형을 하면 이런 전복구이 타원형 접시가 이렇게 계속 나타납니다. 이건 예전에 마찬가지로 아마 그 달빛 해운대 가족여행 갔을 때인데 그 경주에 있는 요석궁이라는 그 경주 최씨 일가에서 운영하는 한정식 집이 있어요. 정말 추천하고 싶은 고급 한정식 집인데
거기에서 나온 요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복구이인데 이게 타원형 접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귀한 그런 타원형 유기 접시라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어떤 이유로인지 이게 계속 이렇게 사진을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면 뒤에 제가 원하는 걸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아까 그림에서와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기 서식이 도형은 그리기 서식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그림은 그림 도구가 활성화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형 채우기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채우기 없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윤곽선을 살리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빨간색 같은 걸로 윤곽선을 살리고 싶다 하시면 그 색깔을 지정하시면 되고 윤곽선도 또 없음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그리고 또 크기도 여기 지금 기퉁이 네 군데를 하면은 가로 세로를 한꺼번에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혹시 사진을 뭐 여러 개를 사진이나 그림을 여러 개를 한다거나 특히 이런 그리기 도구 도형에 삽입되는 경우는 그림 위에 삽입되는 경우가 많아서 도형과 그림을 이렇게 하나로 해줘야 움직이기가 편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그룹핑, 그룹해주는 기능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그리기 도구 활성화되어 있는 데서 채우기 없음 또는 도형 윤곽선은 색상 선택을 해주면 되고 그러고 나서 이 도형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선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런 점으로 이렇게 보이는 걸 말합니다. 거기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원래 사진과 삽입한 도형을 선택해서 이거에 보면 그림 도구 또는 그리기 도구가 두 개가 다 활성화가 될 거예요. 거기서 하고 나면 오른쪽 끝에 그룹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하는 그 그룹핑까지 해줘야 그림과 도형을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캡션을 삽입하게 되면 똑같은 절차로 모두 한꺼번에 이렇게 그룹핑을 해줘야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그림 도구는 사진을 넣었을 때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기 도구는 도형을 삽입했을 때 도형을 누르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고요. 제일 끝에 보시면 이게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중첩된 그림으로 보이죠? 이게 그룹핑이에요. 그룹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하나로 묶여서 두 개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 요 밑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각주로 설명을 했는데 좀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 아까 그림을 삽입하고 텍스트 줄바꿈 해주는 걸 간편하게 하는 절차가 그림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나타나는 그 옵션 버튼 중에서 선택하면 빠릅니다 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제일 위에 그 나타나는 이 탭에서 그리기 도구나 그림 도구를 이렇게 탭에서 그룹핑하는 방법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림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그룹핑을 해도 더 좋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거를 각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보시면 캡션을 설명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캡션이라고 하면 여기에 나타난 것 같은 요런 거, 요 부분 여기에 지금 삼각형 이게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요런 거를 캡션이라고 하는데 그림이나 그 도형에 설명을 붙일 때 보통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림의 사진에 설명을 추가할 경우에 사용되는데 그림이나 도형을 클릭한 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삽입은 삽입인데 요 캡션 삽입은 삽입 탭에서 하지 않고 참조 탭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 하나 더 구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참조에서 주로 목차 부분이 참조에서 돼 있었는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게 각주 삽입입니다. 그래서 요 각주 삽입은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 각주 또 캡션 삽입 요 두 부분이 참조해서 진행한다 하는 부분은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작업하기 편하십니다. 그리고 보통 그 그림 삽입이나 사진 삽입이나 도형 삽입은 여기 삽입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조 캡션 삽입해서 캡션 내용 위치를 지정해주고 이제
타자를 해주면 되는데 캡션을 삽입한 후에 똑같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게 지금 하나로 움직여요. 근데 이걸 만약에 캡션 삽입을 해서 그룹핑을 안 해주면 두 개가 따로 놉니다. 따로 놓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혹시 페이지를 이동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책 작업을 하다 보면 수시로 위치가 바뀌기도 하고 페이지가 바뀌기도 하는데 두 개가 따로 놀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럴 때 해주는 게 마찬가지로 컨트롤을 누른 채로 캡션 상자를 이때는 먼저 선택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실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도형 먼저 하고 캡션 하면 작동이 안 돼요. 그룹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컨트롤을 눌러서 캡션을 먼저 선택을 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그림 도형을 클릭해서 두 개를 같이 이렇게 그룹핑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삽입하고 도형을 삽입하고 캡션 삽입하는 것까지 이 부분이 지금 오늘 해보는 과정인데요. 여기까지 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삽입 그림으로 해서 그림을 삽입한 후에 우클릭해서 텍스트 줄바꿈 해주면 편하다. 하지만 기본은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제 그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그림 도구, 그리기 도구에서 여기서 텍스트 줄바꿈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쉽게 하는 방법으로 그림에서 바로 우클릭해서 나타나는 텍스트 줄바꿈을 이용하면 더 편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필요하면 삽입 도형에서 도형을 삽입하는데 그때는 그리기 도구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도형 채우기 없음, 그리고 도형 윤곽선은 필요한 색상, 필요 없으면은 그것도 윤곽선 없음 선택해 주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럴 때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그림과 도형을 클릭해서 이렇게 저 위에 이렇게 그림 도구, 그리기 도구 활성화 됐을 때 나타나는 이 그룹 해서 요거를 그룹핑 해주면 좋다.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여기에 이렇게 각주로 설명한 것과 같이 그림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우클릭을 하면 거기에 또 마우스를 이렇게 우클릭을 하면 거기에 또 이렇게 옵션 창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그룹화를 해주거나 해제를 해주면 이 위에까지 안 올라갔다 와도 돼서 더 편하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캡션을 삽입을 하게 되면 이 캡션 삽입은 삽입 탭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참조에서 시작된다. 이 부분은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참조에서 시작되는 거는 목차 관련하고 목차 업데이트 하는 거하고 또 캡션, 각주, 미주 부분이 캡션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삽입을 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캡션을 먼저 선택을 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그림과 도형을 선택해서 그룹화하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조해서 캡션 삽입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냥 필요한 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레이블 위치가 선택한 항목 아래로 되어 있을 겁니다. 굳이 뭐 이걸 설명을 위로 넣으실 필요 없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냥 두시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덩어리가 돼서 하나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그룹핑을 했어요. 그림하고 여기처럼 그림하고 도형하고 또 캡션까지 했는데 이걸 수정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안에서 그룹핑 되어 있는 전체 그림 하나에서 또 작은 그림을 클릭해서 그 부분만 그냥 딜리트 해도 되고 또 다른 그림을 더 추가해야 될 경우에는 하나 더 갖다 놓고 이 전체 그룹핑 돼서 한 덩어리라 돼 있는 거랑 다시 묶어도 괜찮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그림 도구, 그리기 도구 했을 때 이게 그룹화하는 거, 그림에서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그 창입니다. 그래서 그룹화 바로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텍스트 줄바꿈도 여기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편합니다. 지금까지 사진과 도형, 캡션 그 삽입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MS 워드 파일을 열어서 그래서 실제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파일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지난번에는 홈에서 주로 하는 거, 글꼴 단락, 스타일 정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탭에서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삽입하는 거는 주로 삽입 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림과 도형, 그리고 페이지 번호 다음에 할 거예요. 그리고 기호도 또 다음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삽입에서 하지 않는 그런 삽입해야 되는 부분은 참조에도 더 있습니다. 참조는 지난 시간 목차 탭에서 텍스트 추가하고 목차 업데이트를 하고 또 자동 목차를 불러오는 이런 목차 관련된 게 참조에 들어있고요. 그 외에도 각주 삽입하는 요 각주 또 탭이 있습니다. 그리고 캡션도 같이 참조에 들어있다. 그래서 각주, 목차 각주 캡션을 할 때는 참조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은 먼저 삽입에서 그림 불러오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봤는데요. 아마 책에 들어있는 사진이 아마 이걸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드렸어요. 사진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안 움직입니다. 이럴 때는 이동을 해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그림 사진을 누르면 그림 도구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다른 데를 이렇게 그림 밖에서 눌렀어요. 그러면은 없어집니다. 근데 그림을 누르면 여기 그림 도구가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에 텍스트 줄바꿈이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를 해주면 여기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혹시 사이즈 조절이 필요하시면 이 가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편해요. 옆에를 해주시면 옆으로만 움직이고 또는 이렇게 아래로만 움직이는 데 비해서 여기 모서리를 해주시면 모서리로 이렇게 한꺼번에 그 비율 변동 없이 움직일 수 있어서 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데에 갖다 놨어요. 아직 안 움직였네요. 위아래로 해서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도형을 하나 넣어 볼게요. 뭐 삽입해서 도형으로 오는데 저는 주로 이 두 가지를 씁니다. 이게 지금 사각형 도형이고요. 여기가 지금 타원형 도형인데 사각형 도형을 갖다가 하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넣을까요? 이걸 옥자마라고 이렇게 하나 표시를 해줄까요? 아니면 옥연정사라고 표시를 해줄까요? 하니까 이렇게 색깔이 나와서 싫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는 그림을 눌렀을 때는 그림 도구가 활성화가 됐는데 보시면 그림 도구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근데 이번에는 도형을 눌렀더니 그리기 도구가 활성화가 되면서 도형 채우기 이게 돼 있으면 싫어요. 도형 채우기는 없는 게 낫겠어요. 채우기 없음 해주시면 됩니다. 도형 윤곽선 파란색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파란색을 놔둬 볼까요? 그냥 놔둘게요. 그러면은 놔두고 여기다가 제가 필요한 글자를 쳐넣어 보겠습니다. 옥연정사하고 넣었어요. 넣어서 밖으로 나오면 얘가 테두리가 있는 게 보기가 흉하네요. 그러면 저는 테두리를 없애겠습니다 하면 다시 눌러서 그리기 도구를 서식을 누르면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원하시는 위치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근데 요걸 요 상태로만 해놓고 다니면 어떠세요? 그림하고 도형이 따로 놀죠. 보기 흉하잖아요. 그래서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그림도 눌러주세요. 그럼 두 개가 다 선택이 된 게 보이죠? 거기서 그림 도구나 그리기 도구 아무거나 눌러서 이렇게 오시면 오른쪽 끝에 그룹화라고 이렇게 그림이 두 개가 중첩된 그림이 보여요. 그래서 그룹화해서 그룹핑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서 보시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편하죠. 근데 이거를 내 오변정사를 없애고 싶어. 그럴 때는 여기서 물론 이렇게 수정을 하셔도 되지만 이 자체를 없애고 싶다 하시면 그리기 도구를 눌러서 그룹화되어 있던 거를 해제를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두 개가 또 다시 따로 놀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같이 돼 있는 게 좋으니까 그냥 그룹핑을 해 놓겠습니다. 근데 이 그룹핑을 하는 방법이 여기서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해도 좋지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두 가지를 컨트롤을 눌러서 누르고 난 다음에 마우스를 우클릭하면
우클릭했을 때 이렇게 그룹화도 나타난다 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그룹핑을 해도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로 움직여요. 위에까지 굳이 안 올라가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그룹화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텍스트 줄바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줄바꿈 같은 경우 해서 보통은 우리가 위아래로 이렇게 설정해서 이렇게 전체 큰 사진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여기다가 지금 캡션을 넣어 볼게요. 이 내용에다가 뭐라고 넣으면 좋을까요? 캡션 삽입하려면 참조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참조해서 caption 삽입에 들어가서 눌러주는데 뭐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옥연정사, 옥잠화 그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치는 보통 선택한 그 아래에 들어가는 게 보통이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앞쪽으로 몰려서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러면은 위를 이렇게 탭을 해주고 난 다음에 홈에 가셔서 이걸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앞에서는 레이블인 게 이게 표시가 되는 게 숫자가 표시되는 게 괜찮아 하시면 그냥 놔두고 필요 없어 하시면 싫어 하시면 저는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딜리트를 눌러서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두 개를 또 다시 그룹핑을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두 개는 그림과 그 도형은 이미 그룹핑이 돼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여기 두 개가 따로 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해주시려면 도구 이렇게 그림을 먼저 클릭하고 컨트롤해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캡션을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그림이나 도형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리기 도구나 그림 도구에서 그룹화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 여기서 우클릭을 하셔서 나타나는 그 그룹화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는 이게 하나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림을 삽입하고 또 도형을 삽입하고 그리고 캡션까지 삽입해서 이렇게 해보는 것까지 했고요. 혹시 그림을 삽입하고 여기 중에서 하나를 없애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하나만 해서 이것도 딜리트하면 없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 그림을 삽입했을 때 그림 서식을 클릭하면 스타일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 아래에를 삼각형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여기를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도 얇은 흰색 프레임이죠. 이렇게 진한 것도 나타나고요. 은색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해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검은색 프레임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거는 지금 이 프레임이 더 위치를 더 차지하기 때문에 보시면 원래 거보다 훨씬 밖으로 설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캡션을 더 내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그림 도구 서식에서 스타일에 가셔서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저는 주로 하는 게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나타나는 게 공간도 줄였을 수 있고 주변이 지저분할 때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밑에 삼각형을 눌러서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틀어진 모양으로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책에 이런 모양은 조금 좀 어지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반듯한 모양 그런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MS 워드 파일을 열어서 해보니까 어떻게 어렵지 않죠. 교재로 설명하는 것보다 아마 어렵지 않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이 그림을 삽입하고 이렇게 줄바꿈하고 또 도형을 삽입하고 또 이렇게 캡션 삽입해서 그룹핑하는 거는 정말 익숙해져야 합니다. 아주 편하게 그냥 자동으로 되다시피 해야 그 작업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 번 해보시고요. 그냥 다음 강의 들으실 때까지 그냥 열심히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교재로 봐서 한 번 더 복습을 할게요.
그림을 삽입할 때는 삽입 그림에서 불러오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도 안 움직인다. 커서로 이동시키려 해도 꼼짝하지 않는데 이럴 때는 텍스트 줄바꿈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진을 클릭하고 그러면 도구 모임에서 그림 도구가 나타나는데 그림 도구에서 텍스트 줄바꿈해서 위아래 또는 여기 정사각형 작은 거를 해줘도 괜찮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주고 난 다음에는 좌우 또는 위아래로 이렇게 엔터 백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조정해주면 된다. 그리고 삽입에서 그림도 있지만 도형을 이렇게 위에다 그림 위에나 이런 데다가 도형을 넣고자 할 때는 삽입 도형해서 하시고 도형을 하게 되면 이거는 아까 그림 했던 부분에서 이렇게 더 스타일에서 장식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도형을 클릭하게 되면 그리기 도구가 활성화가 되는데 그리기 도구에서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선택해서 채우기 없음 해주시고 도형 윤곽선도 아까 앞에서처럼 이런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게 필요하면 그냥 원하는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필요 없으면 여기도 윤곽선 없음 해주시면 깔끔한 그런 도형이 그대로 납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그림과 도형을 하나로 묶어줘야지 같이 움직인다 해서 도형이나 그림을 누르면 이렇게 그림을 누르면 그림 도구가 활성화되고 도형을 누르면 그리기 도구가 활성화되는데 둘 중 하나를 눌러서 끝에 있는 이 그룹화를 해주셔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하나 더해서 설명을 이렇게 넣고 싶을 때에는 캡션을 삽입을 해주는데 이 캡션은 삽입 탭이 아니라 참조 탭에서 캡션 삽입해야 되고 같은 방법으로 그 위치 지정은 뭐 크게 안 하셔도 되고 여기다 넣고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쳐 넣는 대로 밑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전체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삽입 그림으로 해서 그림을 삽입한 후에 위에서 그림 도구에서 그룹핑을 해줘도 되고 텍스트 줄바꿈을 해줘도 되지만 우클릭해서 나타나는 데에서 텍스트 줄바꿈 해주시고 또 그룹핑까지도 해주시면 좋다. 그리고 삽입 도형을 해서 나타나는 그리기 도구에서 도형 채우기 없음 하시고 또 도형 윤곽선은 필요한 대로 선택하든가 또는 윤곽선 없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림 도구 활성화해서 나타나는 데서 그림 도구 여기 그룹화 해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림을 클릭을 했을 때 우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거기 선택창에서 하면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요 말씀은 이런 작은 그림 같은 거를 준비를 해놨다. 빈 공간을 그냥 남기지 마시고 또 굳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해야 되는 경우에 공간이 생긴 경우에 남기지 마시고 그냥 이용을 하시면 더 성의 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거 이제 본격적으로 책 편집에 꼭 필요한 그런 사진을 삽입하고 도형을 삽입하고 캡션 삽입하는 것까지 이제 해봤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가 첫 책에서 그랬습니다. 쉬워요.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잘 연습을 해보시고요. 어렵지 않은 방법이지만 익숙해져서 하는 게 그만큼 시간을 줄이는 거니까 앞에서 혹시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순서대로 차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앞에 부분에 무료 출판과 그 일반 출판의 차이점 그런 것도 제가 퍼플 북쿠크 유페이퍼를 비교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1, 2, 3강도 같이 들으셔서 순서대로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구독과 또 좋아요, 댓글 언제든지 반갑고 고맙습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